네, 어서 오세요. 그 자유주의란 게 결국 그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했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 재산권 행사 이런 문제, 개인의 자유 인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왔잖아요. 존 로크 이래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국가를 지네들이 장악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 국가는 무슨 성격을 갖게 되나요? 당연히 억압적인 성격을 갖게 돼 있죠. 말은 자유주의, 평등, 관용, 민주주의 핑계는 계속 되지만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억압적인 제도를 지네가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불관용을 했으며 비민주적인 그런 정책을 펴왔죠. 이렇게 1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부르주아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미 파시스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파시스트가 많아요. 실은요. 뭐 김누리 교수인가 하는 분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파시즘 교육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입니다. 예, 파시즘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파시스트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 나는 파시스트야. 왜?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러시라고요. 그런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9세기 그 모든 자선은 종교단체가 해줬죠. 정부가 안 끼어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정부는 관용을 베풀질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자비 같은 거 모두 종교단체가 해줬습니다. 구빈원이 있었죠. 구빈원. 그래서 구빈원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으려면 몇 시간 공무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19세기가 그랬습니다. 예, 정부가 가난한 개인들한테 단돈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의 그 사회주의 운동이 극에 달했던 그 20세기 초까지 프랑스가 조금 빨랐나 그랬는데 영국과 그 외 여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요 노령연금 없었어요. 실업수당도 없었고요. 건강보험도 없었고 아동지원제도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부는요 개인한테 자유를 준다더니 그 개인들의 임금 투쟁 다 막았죠. 복지 같은 거 깡그리 없앴고요. 그 교회가 했던 것도 없애버렸다니까. 그 보통 개인들의 경제, 참정권, 피선권권 이런 정치적인 자유도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자유주의 100년을 끌고 왔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정부는요 재산권을 보호한다더니 민중 개인이 재산을 일굴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공유지를 독점 소유했고 농민의 사유지를 헐값에 사버렸습니다. 노동환경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푼다 그러더니 경찰력만 늘렸어요.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정부는요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원론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자기들 역할은 2가지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 대외적으로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것. 이 딱 2가지 역할만 공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귀족들이 했던 역할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았고 검열했고 추방했고 사람들을 구금했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더니 법 체계를 지네들 좋은 거로만 만들어 놨어요. 실제 실행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였죠.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다더니 전쟁을 지네가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은행에 배를 불려줬다고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위하여 파시스트적인 정치를 행해왔던 10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1910년, 1915년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면 1917년 언저리까지 이런 만행을 저질러 온 게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럼 그 이후에 만행 안 저질렀나? 더 저질렀죠. 이 부자유하고
불평등하고 불관용하고 비민주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100년이나 이어올 수 있었을까? 다 바보 같은 민중 때문이죠. 민중들은요, 바보처럼 자유보다 헌신을 더 소중히 했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한테 자유를 더 많이 가져가도록 양보를 한 거야. 노동자들이 평등보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이게 민초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충성심마저 가지고 있어갖고 예전에 교회에 바쳤던 충성을 국가에 바쳤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대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의 권위에 매우 익숙했잖아요. 아예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들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80대 된 사람들, 7, 80대 된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 보시면 사회의 권위에 매우 익숙해요. 이거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를 모조리 지네 혼자서 독식해버린 부르주아가 100년 동안 이 불평등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오도록 한 거다 그 말입니다. 1917년까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정당들은요, 상황에 맞춰서 투표권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투표를 줄 것 같으면 나이를 18세, 19세, 20세 마음대로 줄였다, 30세까지 줄였다, 늘렸다 했고요. 그래서 투표권을 확대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투표권을 새로 받은 거 납세하는 민중이라든가 나이가 찬 성인들 강제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참정권의 실제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주의 자본가들은요, 노동력을 보존하고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처럼 민주주의를 쥐락펴락 했다 그 말이에요.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사회의 근본적인 부자유, 불평등, 불관용, 비민주주의는 이 국가의 그 근본 체제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19세기 말부터 밀어닥치는 그 퇴폐 문화가 이미 자유주의의 모순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샤를롯 보들레르라든가 스테판 말라름의 그 시들 보세요. 또 누굽니까? 악토 이런 사람들 그 그림들을 보면 참 포르노그래픽하고 참 그 부르주아의 그 인상이며 뭐며 죄다 어둡다고요.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밀어닥치는 게 퇴폐 문화가 이게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망상 속에서 환상적인 쾌락을 추구했고 자유의 이름으로 더러운 이익 추구에 매달렸던 그 당시 자유민주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체제가 말이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를 위장한 경제적 파시스트 세력이었어요. 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 D.H. 로렌스가 그랬잖아요. 얼굴은 매끄럽고 잘생긴 외모 속에 벌레 투성이밖에 없다고. 응? 이 자본가들이 얼마나 추악한 종족인가 아느냐 그랬잖아요. 혹시 저기 국감하는 거 보셨어요? 전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한국의 고위 공무원 하며 이런 또 국회의원 하며 그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 속에 얼마나 더러운 벌레 투성이들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엔 더 심했어요. 20세기 벽두부터 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라 이름 붙은 이 위장체제에서 이 똥물들이 실제로 막 쏟아져 내렸다고요. 자율규제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국민복지 다 흩어져 버렸고요. 삼권 분립은 약해져 버렸고요. 서로 분열하고 있었고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운동에 휩싸여 있었고 노동조합이 움직였고 자본가들의 수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사회를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보수적인 영국에서조차 1900년에 노동당이 창설됐고요. 1906년에 부르주아 우파 보수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도 자유당한테 밀려요. 이 자유당은 지금은 저게 부르주아당 아니냐 그러겠지만 실은 부르주아당이지만 노동자도 다 포함하는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좌파였다고 말이에요. 이 자유당이 1924년까지 노동당에 의해서 제3당으로 몰락할 때까지 항상 노동당과 함께 힘을 써왔던 게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그 영국 경제의 현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자유주의를 싫어했어요. 원래가 자유주의를 지네가 만들어 놓고 자유주의를 스스로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당들이. 응? 그 사회주의로 바뀌니까 그나마 아무리 분열된 정치계라 하더라도 이 파시스트 개념이 잘 안 올라온다고, 이 프랑스에서는. 예. 워낙 사회주의 경향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가톨릭을 기반으로 파시스트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3세 덕택에 그 가톨릭이 사회주의로 바뀌었거든. 응? 프랑스에서는요, 가톨릭 교회가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의 가톨릭은 나치랑 같이 붙어 먹었을 만큼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프랑스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반면 이제 세속주의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속주의를 또 반대하는 파시즘이 자라날 수가 좀 없었죠. 프랑스에서는. 미국을 보실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유주의 경제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을 휩싸이는 20세기 초반에 미국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때도요, 미국은 이 자유주의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었다고요. 의회도 로비로 다 장악돼 버리고 그러고 있었다고. 1917년 4월 달에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죠. 그렇다고 해도 뭐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고. 이 우드로 윌슨 정부가 말입니다. 1917년부터 성조기 부대를 만들어요. 보이스카우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갖고 외국인 혐오 운동, 국가주의, 전체주의,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파시스트가 돼버렸어요. 우드로 윌슨은요. 간첩법 만들고요. 선동법 금지시켜가지고요. 미국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툭하면 간첩 그랬습니다. 예. 우드로 윌슨이 이렇게 극우적인 줄 몰랐죠. 그 짧은 시간 그랬어요. 자기 정권 내놓는 1921년까지 그런 짓 하고 살았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해서 흑인들 죽여버리고 독일 출신 외국인 혐오 부추기고 지나가는 독일인들한테 겟아웃 그랬고 말이에요. 공보위원회를 만들어갖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미국 시민한테 강제했던 게 우드로 윌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의 미국 정부는 말이죠. 이게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 파시스트 세력의 문화를 정부 스스로 자기가 가져갔다고. 수천 명의 미국인이 그 비교적 진보적인 글들 모두 검열하고 투옥하고 그랬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었잖아. 그 육군을 보내갖고 기관총을 들고 거리를 순찰토록 했고, 이렇게 파시스트적인 정부를 만들어갔습니다. 언론 검열에 400종이 넘어가는 미국 신문과 잡지가 우편 발송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많은 잡지들이 폐간이 돼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 정부는 그대로 방치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파시스트가 되어가지고 파시즘이 일어날 정치적 반대 세력을 막았다고. 자기 스스로 정부가 파시스트가 되는 바람에. 이어서 대공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미국에서는 파시스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태프트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듯이 정부 자체가 파시스트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정부 자체가 파시스트라 그랬다고. 그러니 파시스트 정당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정부 자체가 파시스트인데. 나중에 루즈벨트한테도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독일 외무장관이 그랬습니다. 리벤트로프가. 어떻게 히틀러의 나치즘과 플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 어쩌면 저렇게 정책이 똑같냐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미국이 무슨 자유사회라고요? 어디 누가 자유사회라고 그래요?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혼자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도 가만 두고 보는 게 미국이에요. 왜? 전통이었거든요. 전통이었다고, 그게. 어디서 자유민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파시즘으로 돌아오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파시즘도 사회주의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자유평등 민주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모토를 형식적으로나마 따르려고 흡사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파시즘은 형식적으로도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자유, 평등, 민주 다 싫어했습니다. 아주 솔직했어요. 그럼 뭘 원했느냐? 국가주의적 통일성을 원했죠? 예? 평등보다 엘리트를 원했고요. 아주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을 따르는 놈들, 갖고 있는 정신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국가주의자인 동시에 서울대 엘리트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봉건적 그 정신 상태거든요. 이게 자유주의를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나오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라고 말해요. 종교적 통일성, 계층주의 부활. 이게 이탈리아에서 벌어졌고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도 벌어졌으며 스페인에서도 벌어졌고 저 유명한 일본에서도 벌어졌다고요. 완전한 파시즘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말이에요. 크로아티아에서도 벌어졌고 우스타샤 파시스트 정부 이러한 유사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유주의를 회복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를 파괴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엘리트만 잘 살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람시하고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파시즘이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 응?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지배하는 권력 관점에서 파시즘을 바라봤고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지배받는 대중을 기반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파시즘이 왜 생겨났냐면 자유주의 자본가들이 부패한 의회를 부패시켰고 정당을 합종연행시켜갖고 정당 정치로는 도무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국가적 헤게모니를 못 잡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파시즘으로 해결을 보려고 이러한 경향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의 헤게모니 선택이었다 이거지. 글쎄, 그렇게 자본가들이 계획적으로 행동했나? 아닐 겁니다. 물론 그람시도 완전히 그렇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그 국가를 장악하는 프로그램으로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계급 사회주의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계급보다는 민족주의로 돌아서자고 말한 게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말이 맞아요.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삼았다고. 사회주의는요, 계급주의를 수단으로 삼았죠. 근데,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삼았다고. 그럼 어떤 국민을 움직일 것이냐. 강력한 지도자하고 그 이것저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부르주아들을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파시즘을 없애려면 장기적이고 진지전을 펴야 된다. 각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요,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대중이 무식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대중 때문에 파시즘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자유주의는 파시즘과 종류가 달라. 근데 자유주의가 똥을 좀 쌌다고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반자유주의로 바꿔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반지성주의 저질 대중들이 움직여가지고 파시즘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편 또 옳죠. 옳은 면이 있어요. 파시즘은 거의 무식한 놈들이 지지하거든 원래. 그거는 뭐 그건 기본이 그래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또 대단한 지식인들도 파시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지하는 거지 무작정 지지하는 거는 진짜 무지한 대중들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그 말이죠.
아무튼 둘 다 맞는 면도 있고 둘 다 틀린 면도 있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의회와 언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장악해서 과거의 봉건교회가 가졌던 이념적 우위를 지켜왔잖아. 자유주의가. 또 다른 한편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는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을 그 소수한테 몰아줌으로써 결국은 귀족 시대를 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체도 바로 그런 파시즘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갑자기 갑툭튀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실제 체제 안에 내재한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파시즘과 그렇게 충돌만 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이념적으로는 뭐 100% 충돌하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파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슬라보의 지적도 이제 자유파시즘이라고 하는 책을 내년에 출간한다 그러대. 우리 자주인 라디오 봤나?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자유파시즘을 비판하고자 만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파시즘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이에요. 자유로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파시즘을 끄집어내서 난도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시스트는 나는 파시스트다. 나는 파시스트 아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유주의와 파시즘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